네, 더불어민주당 경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난타전이 계속되고 있죠. 이 난타전은 주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두 후보 말고도 네 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이 네 명의 후보들이 이런 난타전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그 가운데 한 명인 박용진 후보가 저질스럽게 싸운다 이렇게 아주 정면에서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그 주인공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박용진입니다. 뭐 이렇게 아주 직설로 그러니까 비판하셨던데 어떤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습니까? 제가 어제 대전, 오늘은 전주에 지금 와 있어요. 전주에 예. 그런데 그 지방 일정을 하다가 이 핸드폰 뉴스를 봤는데 조폭 사진 서로 올리면서 네. 이게 무슨 관계냐 이렇게 서로 묻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기겁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겁했고 아연실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까지 가나?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게 아직 다행히 양쪽 후보가 직접 등장하지는 않고 캠프의 관계자들이 나서서, 그런데 문제는 캠프의 중요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서서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드리는데, 분명하게 지금 이제 제가 이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문책하지 않으면 그 캠프 인사들 후보들이 지시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저 그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겁했다라는 말씀인데 사진 올린 게 어떤 점에서 이렇게 이제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그 같이 사진 찍었다고 하는 분이 이제 이른바 이 조폭으로 이렇게 지명이 되고, 또 최근에 있었던 광주에서의 건설 관련 이제 사고 현장과 관련된 책임자, 그렇죠. 해외 도피자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과 이렇게 연계해서 상대 후보를 이렇게 긁는 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 경선을 그냥 아예 흙탕물로 가져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비누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고, 상대 후보를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검증하는 게 아니라 낙인 찍는, 그야말로 제가 제일 걱정했었던, 나중에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가더라도 본선에서 오히려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선이 이 네거티브 공방에 정책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 당의 승리 가능성을 갉아먹는 그 문제에 대해서 후보들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련자들 문책하지 않으시면 그 책임은 후보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뭐 조폭 출신도 뭐든지 간에 5.18 부상자회 이제 회장을 역임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또 뭐 후보라고 하는 거, 정치인이라고 하는 건 어디 가서든 사진 촬영 요청을 하면 거기에 응해주는 게 거의 100%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뻔히 알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 이제 선을 넘었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사진을 올리면서 상대 진영을 공격했던 캠프 관계자를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십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예, 그래야 후보들은 이것과 무관하다라는 게 분명해지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후보가 지시한 걸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좀 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이른바 명락 대전 이렇게들 얘기하던데, 제가 볼 때는 명락 폭망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고 당에 치명적으로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두 분은 경선과 과거 가지고 계속 그렇게 싸우세요. 저는 박용진은 본선과 미래를 향해서 갈 건데요. 문제는 이분들이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 1, 2위를 하니까 계속 이렇게 싸우시게 되면서 이 네거티브 공방에 당의 정책 능력, 각 후보들의 정책의 비전,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묻혀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경력을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음주운전은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거는 반성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검증단을 만들자는 요구가 있더라고요. 저는 검증은 얼마든지 그리고 그거를 검증단을 만들어서 하든 아니면 지금 선거 토론을 통해서 공방을 통해서 하든
검증은 계속 더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근데 이제 당은 검증단이라고 하는 뭐 또 다른 뭐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한 발을 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뭐 검증단을 만들거나 검증 과정을 더 깊이 하거나 뭐든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범죄 경력 회보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범죄 경력을 경찰에 조회하면 그 조회 결과를 이제 그 담은 서류를 회보사라고 하던데 그저께 열린 TV 토론 직전에 이재명 캠프 쪽에서 이 그 회보서를 다른 후보들한테 쭉 보여줬다면서요. 음주운전 뭐 한 번이냐 두 번이냐 논란과 관련해서 혹시 후보님도 보셨습니까? 저한테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재명 후보가 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러면서 그 토론회 전에 이렇게 주길래 네. 뭐지 하고 봤는데 저 이거 안 궁금한데요 하고 돌려드렸고. 아무튼 근데 일단 저는 못 봐서 궁금한데요. 예. 거기에 한 번으로 돼 있던가요? 두 번으로 돼 있던가요? 회보서에. 예. 음주 경력은 한 번으로 돼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음주운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아니냐라는 공방은 이걸로 이제 끝났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무 의미 없는 공방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당에 다 제출을 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공천을 3번 받은 거 아닌가요, 당에서? 뭐 성남시장이나 이제 경기도지사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때 정세균 후보가 당대표였을 때 그리고 추미애 후보가 당대표였을 때 이렇게 공천을 받은 거예요. 그 당의 일정한 시스템과 검증 기준에 의해서 공천을 받았으니까 다들 잘 아실 텐데 뭐 이 논란은 왜 나왔는지 저도 잘 의아하고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경선 국면과 과거 논란으로 자꾸 빠져들어가지 말고요. 네. 본선 그리고 미래 이걸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이 경선 과정이요. 국민들의 정치 불쾌지수를 오히려 폭등시키고 짜증 지수만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비판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 특히 이재명, 이낙연 두 분 후보 네. 제가 뭐 이렇게 경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계속하면 명락 폭망 리스크 이것 때문에 당 경선도 다 엉망된다 이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책 관료 토론을 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저희 인터뷰에서 참 정책 문제를 여쭤보는 것도 좀 한계가 있어서 이건 좀 따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후보님. 근데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을 향해서 나랏돈 물쓰기 대회 나왔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셨는데 어떤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그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일단 차치하고요. 네. 뭐 대학 가지 않으면 1,000만 원 해외 여행비 주겠다. 또 제대를 하면 3,000만 원 주겠다. 이거는 이제 이낙연 후보가 얘기하신 거죠. 네. 또 20살 되면 1억 미래시아 통장으로 1억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건 정세균 후보가 말씀하신 겁니다. 문제는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그냥 그런 상황과 나이가 되면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국민 세금으로 동원하겠다는 거죠. 네. 저는 이렇게 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진보는 이렇게 목소리만 크게 내고 이렇게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저는 낡은 진보라고 생각하고 무능한 진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국민의 살림을 채워주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거냐. 이게 유능한 진보의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열심히 일하는 거. 국민이 활력을 갖고 자신의 노동과 노력을 통해서 얻은 임금과 소득을 가지고 자산을 어떻게 더 불릴 거냐. 목돈을 어떻게 더 마련할 거냐. 내 인생을 더 설계할 거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활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할 수 있는 일하는 사람들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하지 않고도 대통령이 퍼주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건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넘게 유지되어 왔었던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거꾸로 가는 일이 되는 거죠. 이거 무능한 진보에 의해서 그야말로 이제 낡은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두 후보에게 이른바 경고성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후보님의 경고가 안 먹히면 그때는 어떤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계획이십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싸우다가
박용진한테 따라잡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저는 최고의 징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지금 뭐 3등을 하기도 하고 좀 떨어진 3등을 하기도 하고 4등을 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치고 올라가는 게 제일 무서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당 지지자들이 이런 진흙탕 싸움을 보시겠다고 경선 과정을 지금 지켜보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나갈 거냐, 민주당이 어떻게 사기 민주정부를 누구에게 맡길 거냐, 이거를 보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 기대는 완전히 저버린 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전주에 계신다고 하셨죠? 예, 전국 순회 차원에서인가 들리신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갖고 들리신 겁니까? 그 전국적으로 다 지금 다니고 있는 중이고요. 예. 전주는 이제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제 고향이 여기 전라북도 장수군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뭐랄까 고향 방문하고 뭐 이러는 건 정말 조심스럽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이 더 무겁고 오늘 처음으로 제가 그 고향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는 전주에서 일정을 하고 오후에 집안 어르신들도 나오시고 그래서 장수군으로 들어가서 어른들 뵙고 이렇게 지지자들 만나고 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고향이 장수셨군요. 그 많은 분들이 제가 멀쩡하게 생겨서 그런지 시골 출신이라는 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아, 그럼 뭐 그렇다고 예, 차가운 이야기입니다. 도시의 냄새가 많이 나시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근데 고향이 장수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시면 왜 이렇게 조심하세요? 정치인이 그 자기 고향 얘기하고 막 이러는 게 있잖아요. 아, 예, 예. 예, 그게 좀 무슨 뭐 지역주의 이런 느낌도 있고 또 하나는 저 고향 방문하는데 대선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일지 막 이런 걸 막 온갖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엔 정책 가지고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예비 후보였습니다.